오늘 하는 게 컨텐츠 전략가입니다. 사실 이제 서점에서 가서 바로 근데 그 주에 나온 걸 샀는데 읽어보는 걸 좀 이제 미루고 다른 거 먼저 발제할 게 있어서 이제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제목에 탁 끌려가지고 바로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책 가격이 29,000원씩이나 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제가 컨텐츠 마케팅 연구소라는 거를 사업자를 내고 할 정도로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마케팅 관련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고 그 관련된 책만 하더라도 한 15권 정도 책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제라는 책만 해도 아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사실 이제 책을 샀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음, 이 목차는 이제 크게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읽어보면서 이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되게 불편함이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그 용어가 낯선 것도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책이 읽히지 않는 그런 답답함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번역 자체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알거나 이해하고 계신 분이 번역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느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번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아요. 되게 직역을 해놨는데 직역을 해놓은 것조차도 말이 잘 안 되는 한국말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곳곳에 지금 막 음, 봉착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음, 이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은 용어들이 많아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 보니까 이 제목 자체는 원제가 이렇습니다. 원제는 이제 솔로에서 확장을 해서 지속 가능한 컨텐츠 전략 실행 구축이라는 것 자체였고 미국에서 쭉 찾아보니까 평이 되게 좋아요. 이 책에 대한 평이 미국에서 서평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도 제가 들어가서 심지어는 찾아보고 해서 봤을 땐 되게 평이 어, 좋은 평을 받고 있었는 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탈리 말리 덤바라는 분은 이런 어떤 UX 중심의 어떤 컨텐츠 전략가입니다. 컨텐츠 전략가고 이 책을 이제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원래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컨텐츠라는 전략이라는 거를 건축을 하나의 메타포, 은유적인 측면으로 갖고 비교를 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항상 건축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건축을 할 때 뭐 집안을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설계하는 과정과 거의 같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 그걸 가지고 메타포적 관점에서 은유적 관점에서 표현해 나가는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첫 번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 그 어려움이 있었고 되게 이제 답답함은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저는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되게 또 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발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제가 접했던 대부분 컨텐츠 관련 책들은 뭐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개별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서 전체적인 어떤 고객의 UX적 관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고객 경험적 관점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케터도 있고 UX 저기 라이터도 있고 UX 라이터라는 건 UX를 이제 직접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사람을 UX 라이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카피라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담당자마다 다 뭐냐면 고객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디자인을 하고 또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각 개인들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파편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험들로서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컨텐츠 전략가라는 역할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역할 자체가 중요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다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인 전략들, 관점들, 프로세스들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게 콘텐츠 전략가라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인데 회사로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회사에 보면 전략기획팀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본부가 있으면 사업본부별로 기획팀도 있지만 전략기획팀에서 주로 하는 거는 회사 전체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사업 방향성, 사업의 목표.
그다음에 실행 계획에 대한 어떤 큰 플레이를 잡는 것 자체가 전략기획팀에서 하는 역할인데 바로 이런 어떤 고객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정립하고 설계하고 또 각 부서별로 그런 어떤 협력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콘텐츠 전략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이라고 제시하는 부분이 컨텐츠 작성하는 사람, UX 연구자,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운영 리더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또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는 모든 팀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컨텐츠 전략을 위한 블루프린트, 이거 청사진 부분입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처음 이야기지만 콘텐츠 전략 조직은 건축을 하듯 설계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건축을 하나의 어떤 비유적 기법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UX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지속 가능한 구조물처럼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전체적인 설계 아래서 설계가 돼야만이 건축물이 안정감이 생기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컨텐츠 전략들도 그런 전체적인 전략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에 속에서 고객들이 그런 어떤 고객 경험들이 공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직도 설계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땅 다지는 것부터가 건축의 어떤 안정적인 설계가 가장 중요하듯이 이런 초기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아닌 실무, 이게 뭐 프랙티스, 우리가 보통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프랙티스를 실무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이 워크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전담 조직을 보통 이제 여기서는 프랙티스라는 이야기를 받고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랙티스는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실천 공동체인데 보통 이런 고객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담당자들과 부서들이 하나의 연합된 것들, 그 어떤 포함된 어떤 그런 여기는 다기능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기능 팀에 바로 그런 어, 고객 경험과 관련돼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역할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까지 회사가 발전되어서 그런 조직 자체가 이런 어떤 콘텐츠 전략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통합 부서가 없는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 부서를 이렇게 다기능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는 고객 경험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한 카피라이팅을 넘어서 이 전략적 역할들을 해야 된다. 콘텐츠 전략가는 그래서 콘텐츠 전략가는 콘텐츠 기획, 구조, 유통 전략까지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성과 중심의 콘텐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콘텐츠 전략은 조직의 숨은 어떤 니즈를 해결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의 5가지, 청사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즈니스 사례 수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영진 설득과 전략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례를 수집하는데, 착공하기 전에, 즉, 건축에 비유했기 때문에 착공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하기 전에 무엇을 짓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아까 각각 부서들이 존재하죠.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객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가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이런 거와 관련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관계 구축.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고객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다기능 팀에 포함된 사람들과의 이 협업 자체가 바로 이 프로젝트, 즉 컨텐츠 전략적 요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X 쪽에 마케팅, 개발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팀들의 기능이나 그다음 전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그 팀원들이 공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프레임워크 및 도구.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기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나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CMS라고 콘텐츠를 어떻게 회사에서 생성하고 유통하고 퍼블리싱 할 것인가라는 거를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킨 걸 보통 CMS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그런 CMS나 또는 콘텐츠를 어떤 톤앤 매너나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경우 실물 기반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프레임워크이죠. 프레임워크라는 결국은 다양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